기아 K8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가격표와 카탈로그도 공개가 됐는데요.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8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가장 큰 변화는 얼굴이죠. 얼굴이 싹 바뀌었습니다. 기존 K8은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레일이 접목이 되고 비늘 같은 그런 문양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호불호를 떠나서 이 디자인을 달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K8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어떻게 바뀌느냐, 기존의 기아 다른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모델 변경이 되면서 특히 뭐 소렌토 같은 경우는 대박을 치고 있죠. 지금 산타페를 계속 무찌르고 있으면서 이것이 부분 변경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분 변경이 잘 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EV9이라든지 EV3도 기아의 느낌대로 이렇게 세련되게 잘 나왔는데, 그러면 K8 같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인 사진이 나왔는데 부분 변경이 되기는 했지만 이 앞모습의 변화, 어떻게 보면 EV9, EV3가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을 승용스럽게 이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건 뭐 누가 봐도 지금 기아가 밀고 있는 라이트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세련되게, 그 다음에 요즘에 기아스럽게 디자인은 잘 바꾼 것 같습니다. K8의 느낌이 왜 안 느껴지지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는 같아요. 뒷모습은 똑같습니다. 기존 K8에 비해서 요런 라인 이런 건 똑같은데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들어가서 끝부분에 엣지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하단 부분에 제니스 부분 변경도 그렇고 뭐 군데군데 뭐 머플러가 들어가고 이런 느낌보다는 일자형으로 좀 길쭉하게 옆면이 좀 넓어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K8에 비해서는 많이 정돈되고 세련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휠 디자인 모양 요거는 뭐 당연히 바뀌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깔끔하게 저는 뭐 잘 변경이 됐다고 보고요. 엔진은 2.5 가솔린, 3.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3.5 LPG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2.5 가솔린 뭐 다 똑같습니다. 엔진은 다 똑같은데 터보 하이브리드만 모터 출력이 좀 늘어났습니다. 모터 출력이 44.2에서 47.7로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에 LED 센터 포지셔닝 램프 프론트 쪽에 들어가 있어서 가로, 세로 이렇게 넓고 높게 보이는 이런 디자인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K8에 비해서는 전면부를 봤을 때 크게 보이는 이제 그런 효과도 보이겠죠. 그 다음에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가 기존 거에 비해서는 얇고 쭉 뻗어 있으면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들어가 있는데 요 위쪽에 방향 지시등과 같이 이제 접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요 부분은 기존 거를 잘 다듬으면서 더 세련되게 잘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웰컴 에스코트 라이트, 차문을 열고 닫고 할 때 웰컴 라이트, 에스코트 라이트가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17인치 휠이 있고 또 하이브리드 휠 18, 19, 20인치 또 19인치 고급형으로 가면은 하이브리드 블랙으로 적용이 되는 시그니처 블랙 전용, 그 다음에 가솔린 모델에는 20인치 블랙 휠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7인치에서 19인치까지 나왔는데 최고급 모델에는 20인치 휠까지 적용이 이제 되게 돼 있네요. 실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내는 K9, K3에서 봐왔던 그런 실내 느낌이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핸들 부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요 일자로 쭉 뻗은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이 핸들과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바뀌더라도 실내 분위기는 많이 바뀌는 거를 제네시스 부분 변경 모델들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센터 페시아를 덮는 우드 트림, 그 다음에 이런 가죽들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재로 적용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살짝 이제 곡선이 진 디스플레이 적용이 됐고, 앞좌석 에르고 모션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듀얼로 이렇게 적용이 됐네요.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 양문형이네요. 여기에 이제 열선도 들어가 있고 자외선 살균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씩은 좀 더 최신형, 그랜저보다는 좀 최신의 느낌이야, 이런 거를 좀 가미를 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6가지 색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스노우 화이트 펄, 아이보리 실버, 그레이, 베이지, 또 좀 진한 그레이,
블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블루 색상이 있던 게 블루 색상은 빠지고요, 선셋 베이지 요 색상이 들어가고 실버 색상이 또 추가가 됐고요. 기존에 비해서 색상이 좀 강한 색상들은 좀 부드러운 색상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톤 같은 경우는 기존도 4가지 색상이고 이렇게 바뀐 부분도 이제 4가지 색상인데, 블랙 원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운지 브라운 투톤, 뉴트럴 베이지 투톤, 딥시 네이비 투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기존 K8에서는 블랙과 브라운 투톤 인테리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좀 인기가 많았던 브라운 투톤이 이번에는 삭제가 됐어요. 블루 계열, 그 다음에 브라운 계열이 강조된 요 색상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격이죠. 이 가격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은데, 타양들은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게 기존 K8에 비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안전 쪽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LED 부분들도 뭐 아무래도 앞뒤에 LED로 좀 강조가 되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LED 부분을 많이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커브드 디스플레이 기본으로 다 적용이 되고, 하이패스, 이 하이패스 기능도 포함이 되고, 뒷좌석 시트벨트 버클에 여기 꼽는 버클에도 조명이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CCNC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기본 노블레스 라이트라는 모델인데, 트림은 기존 K8과 똑같은 트림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 트림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3,736만원부터 노블레스 라이트는 시작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3,358만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급으로 가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요, 19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네요. 그 다음에 지능형 헤드램프 IFS가 적용이 돼서 고급형인 시그니처로 가야 이 기능들, 좋은 기능들을 다 쓸 수가 있게 되네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에서 시그니처 블랙, 요게 예전 시그니처 스페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장을 전부 다 이제 전용 블랙 휠, 엠블럼, 시그니처 블랙 전용 컬러,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3.5 가솔린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4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되고요, 4,048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기존 K8 3.5는 3,69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노블레스급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돼 있네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4,372만원, 그러니까 친환경차 세제 혜택은 아직 안 떴기 때문에 4,372만원인데, 기존 K8 같은 경우도 친환경차 적용 전은 3,925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고 3,782만원으로 판매가 됐는데, 크게 뭐 이상은 없이 뭐 143만원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블레스급으로 올라가야 여러가지 좀 고급 옵션들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알겠어, 좋은 거 다 알겠어, 뭐 이렇게 적용도 많이 시키고 디자인도 바뀌고 하는데 당연히 뭐 가격이야 오르겠지. 근데 얼마나 오른 거야 도대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2.5 가솔린 기본 모델을 비교를 하더라도 378만원이 이제 인상이 됐고요, 고급 모델 같으면은 396만원이 인상이 됐네요. 그리고 3.5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 노블레스 라이트가 349만원이 인상이 됐고요, 시그니처 블랙, 그러니까 플래티니엄 모델이겠죠, 고급 트림으로 가면은 213만원 차이가 나게 되네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 같으면은 기본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이 448만원 차이가 나고요, 시그니처 블랙 모델 같은 경우는 407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에서 조금 더 출력을 올리고 옵션을 더 넣고 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델 같으면은 448만원, 그러니까 400만원대 이상으로 차이가 나오고, 2.5 가솔린 같은 경우는 300만원 후반대, 그 다음에 3.5 가솔린 같은 경우는 300 중반대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네요.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4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랜저와의 또 차이는 어떤지 또 궁금해지죠. 그랜저하고 보면은 기본 등급, 그랜저는 이제 프리미엄 등급인데, 여기는 노블레스 라이트랑 비교를 하면은 노블레스 라이트가 3,736만원이고요 그랜저 프리미엄이 3,768만원입니다 32만원 차이가 나네요. 32만원 차이.
3.5 가솔린은 노블레스 라이트가 4,048만원, 그랜저가 프리미엄이 4,015만원, 요것도 한 3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라이트가 4,372만원, 그랜저가 4,291만원이니까 81만원 차이가 나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솔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K8 부분 변경 모델이 기존보다는 한 4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인상이 됐고, 그랜저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그랜저를 거의 이제 따라잡을 수준으로 이제 가격은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아까 보셨듯이 옵션 부분들이 첨단으로 변경이 많이 돼가지고 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기는 하는데, 과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 이렇게 그랜저급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와 버리면은 과연 이 가치를 그 정도로 할 건지. 요즘 기아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 K8 부분 변경이 이 가격대로 나오면서 그랜저와의 이런 순위 싸움을 어떻게 또 가져갈 건지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렌토가 작년에 부분 변경이 출시가 되면서 산타페를 제끼고 국내 자동차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 K8의 부분 변경도 그랜저를 제끼면서 상위권에 머무를 수 있을지가 관심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상위권에는 1, 2, 3등이 기아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오늘부터 해서 실차 공개 영상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다른 유튜버 분들의 내용들도 한번 쭉 보시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그랜저가 상품 경쟁력이 더 좋은지 K8이 더 좋은지 판단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K8에 관련된 부분들 실차로 볼 수 있거나 시승을 할 수 있으면 가가지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바!